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TTCT 창의력 검사의 한국판 저자이고,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우선에, TTCT 창의력 검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그 얻은 결과를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 TTCT 창의력 검사 결과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이 검사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래도 TTCT 창의력 검사의 전반에 대해서 우선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TCT 창의력 검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창의력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창의력 TTCT 언어 검사와 TTCT 도형 검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TTCT 언어 검사입니다. 언어 검사라는 것은 검사 과제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도형 검사 그리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검사인데, 이 TTCT 언어 검사와 도형 검사는 상당히 조금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두 가지를 다 실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TTCT 창의력 검사의 목적은, 그러면 TTCT 언어 검사에서 이 학생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 또는 창의적인 잠재적 능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요소별로 이렇게 진단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 학생이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의 강점과 약점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검사 결과 보고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TCT 창의력 검사 갖고 이야기 드리는데, 우선에 이 TTCT 창의력 검사, 이 창의력 검사가 뭐 창의력이 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다시 이야기 드리면은 창의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데피니션이 뭐냐가 이렇게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장면,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해낼 줄 아는 능력, 그것을 창의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발산적 사고 능력 또는 확산적 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발산적 사고 능력을 재는 것이 TTCT 창의력 검사의 목적이고 창의력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창의력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새로운 아이디어, 근데 이거를 좀 넓으니까 좀 자세하게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을 창의력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TTCT 언어 검사에서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3개의 요소 중에서 첫째로 유창성, 얼마만큼 유창하냐, 말이 유창하냐, 그런 것이 유창하냐, 그런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5분이든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어떻든 간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많은 생각을 해낼 줄 아는 능력을 유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many idea를 쓰죠. 그러니까 유창성의 창의력에서 중요한 것은 유창성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낼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융통성 그러는 것은 사람이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의 폭이 넓다는 뜻이죠. 다양한
여러 종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멀리까지도 이래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 그런 이야기고요. 독창성, 그런 거는 독창적이다, 드물다, 특별하다, 엉뚱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이 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창의력의 발달 수준이 얼마냐, 이게 평균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요소별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수준의 발달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 같처럼 이 창의력 검사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A, 그래서 검사 결과의 요약 긋고 나와 있습니다. 요약의 첫째는 창의력 지수 및 요소별 프로파일, 그래서 첫째 일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표는 요소별, 즉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요소별하고 전체의 나타내는 표로 나타나 있고요. 둘째는 2번은 활동별 점수, 활동 1에서 2, 3, 4, 5, 7, 7, 6이 없습니다. 6이 원래 원검사에서는 활동 6이 있다가 다른 활동 5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빼고 이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검사 결과의 해석 요령 나와 있는데, 이 요령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창의력 점수의 프로파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시면 요소라고 창의력의 요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소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있고 제일 끝에 창의력 지수, 그런 거는 창의력 평균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평균을 보면 얼마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요소별 다음에 보시면 원점수, 그런 거는 채점하고 나와서 처음으로 나온 점수니까 실제로 해석을 하실 때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표준 점수, 그런 것은 이 학생들의 점수를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점수라서 우리가 이것도 점수 개인의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백분입니다. 백분위라는 것은 이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만, 이 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전체를 1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학생보다 낮은 점수의 사람이 얼마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백분위 또는 백분위 점수입니다. 그래서 80일 예측건데 유창성 80일 같으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보다 낮은 사람이 81명, 이 학생보다 더 높은 학생이 19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실 때는 제일 처음에 요소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밑에 있는 창의력의 평균 점수부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의력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창의력 지수 평균치를 이렇게 보시면은 59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학생의 경우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보다 밑에 있는 학생이 59명, 이 학생보다 또 위에 있는 학생이 41명,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점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 그것을 이렇게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개의 요소별 점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별 점수를 보시면은 유창성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유창성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디어 주어진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낼 줄 아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것은 독창성이죠. 생각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굉장히 드물거나 엉뚱하거나 특별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 그런 건 60일, 그래서 보통 수준 이렇게 되는데, 융통성 그런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멀리까지도 이렇게 생각해낼 줄 아이디어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는 그래서 유창성의 많은 아이디어는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데, 독창적이고 융통성에 멀리까지 엉뚱한 아이디어까지도 이것을 자꾸 격려하고 더 생각해보고 연결시키고 하는 능력이 이래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창의력 평균점수, 그 다음에 창의력의 요소별의 수준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것이 활동별 및 요소별 원점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 긋고 활동 7까지 있는데요. 활동이라는 것은 이 TTCT 검사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검사 과제, 다시 말하면 보통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놓고 하라 그러느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활동 1에서 7까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활동 6이 없습니다. 원래 이게 있다가 빠졌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별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창성이 쭉 높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유창성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것이 활동 2가 낮습니다. 활동 2가 뭐냐 그러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요부터 그 활동부터 이야기 드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활동 1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봐라. 의문을 많이 표시해봐라. 그래, 질문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궁금해야 질문을 하죠. 궁금해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 호기심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만, 질문하기. 활동 2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장면을 제시했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를 많이 생각해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3은 어떤 일이 지금 있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효과, 결말, 상황. 그래, 활동 1은 어떻게 궁금한 것을 많이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 활동 2는 원인, 이유를 많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활동 3은 앞으로 이 일을 많이 예상해 볼 줄 아는 능력, 활동 4는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있는 것에서 더 낫게 하는 방법. 많은 사람은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하죠. 여기 가령에 그 빈 상자가 있으면 이 빈 상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유창성은 뭐예요? 많은 아이디어. 독창성, 남들보다 이렇게 남들이 생각보다는 엉뚱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융통성, 빈 상자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빈 상자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다 담을 수 있는지 뭐를 담는 것만 할 줄 아는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작품 향상시키기, 현재 장난감 등 현재의 어떤 것을 더 낫게, 더 다른 것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을 재는 것이고, 활동 5, 독특한 용도, 활동 4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활동 7,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가상해보고 저래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우리 가상해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활동 6이 없이 활동 7까지 있는데요.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활동별 및 창의력 요소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창성 그러는 것,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괜찮은 점수가 높은데 활동 2와 활동 7이 이렇게 낮죠. 그 활동 2가 뭐였어요? 그게 뭐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능력. 활동 7. 어떤 것을 이렇게 실제로는 지금 없는 장면 속에 저게 이렇게 된다고 가상해 보는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런 능력에서는 융통성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특히 이 학생의 경우는 독창성의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활동 5, 독특한 것을 이렇게 하거나 활동
7 같은 것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 이렇게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활동별로 크는 것은 실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니 많이 생각해 봐라 그럴 때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좀 어떤 게 문제가 될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결과가 뭘까? 어떻게 더 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를 생각해 보게 하고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이 사례 1, 어떤 학생의 장의력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좀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사례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2도 보면은 요소 있고, 제일 먼저 이래 보셔야 될 것은 창의력의 지수 평균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의력 지수 25 같으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100명이라 그러면은 이 학생 밑에 있는 것이 25명, 더 위에 있는 학생이 75명, 상당히 낮은 수준의 학생이죠. 낮은 수준의 학생이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다른 게 특별한 것 없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낮죠. 그러니 이 학생의 경우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 받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활동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활동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활동 4는 그래도 좀 괜찮죠. 활동 4, 활동 5는 그게 좀 괜찮습니다. 활동 4가 뭐였어요? 이거 있는 것에서 좀 더 낫게 하는 게, 왜 하면 더 낫게 하는 방법이 뭐지? 이거 이렇게 쉽게 모든 사람이 창의력 하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래도 조금 하는데, 그 다음에 활동 2가 독특한 것도 좀 비슷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단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연습할수록 해야 될 부분들이 이 학생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3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더 낮은 경우죠. 전체를 이렇게 보라 그랬으니 100분위가 16입니다. 전체 낮은 학생이 100명 중에서 100명이라 그러면은 16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도 그건 요소별로 보면 그래도 이 학생의 경우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것은 좀 이렇게 새로운 중에서 드문 엉뚱한 특별한 생각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하는 편인데, 가장 큰 특징은 융통성이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융통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외길로 한 곳만 한 길로만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각하지, 이게 여러 가지 먼 것까지를 생각을 잘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 학생의 경우는 이 융통성 부분에 이거하고 융통성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관련시켜 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활동 4는 그대로 하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낫게 하는 요것에 대한 생각은 그런 대로 하는데, 다른 전체적으로 대단히 낮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례 3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창의력의 전체적으로의 발달, 그리고 요소별의 발달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는 이게 점수 그런 거는 창의적인 잠재적인 능력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개발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 능력은, 황제 사람의 잠재 능력은, 잠재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잠재적인 능력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개발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검사의 점수는 그러한
경험과 교육의 결과입니다.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창의력의 수준은 창의적 사고의 기회와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이것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고요. 더 높은 학생들은 지금 더 높은 더 복잡한 학년이 높아지고 이렇게 갈수록 이 창의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뒷받침하고 격려하고 환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것이 창의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학교 성적과의 상관입니다. 창의력과 학교 성적은 상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 높아도 창의력의 수준은 상당히 낮을 수 있고요. 학교의 창의력의 성적은 별로인데도 창의력의 수준은 그래도 괜찮은 학생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외우기,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 이걸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회, 경험을 자꾸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써놨는 것이 학교 영재, 창의적 영재를 써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영재교육, 그 영재 이야기하면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학교 영재라 그럽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비교적 높고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험은 잘 치는데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산업화되고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단순히 이거 어떤 것을 외우기 잘하는 것으로는 이미 충분하지도 않고 대단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 머릿속으로서 자기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이게 앞으로의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창의적 영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은 학교 영재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시험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창의적인 영재, 학교 영재이면서 창의적 영재인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보실 때는 처음에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시고, 요소별로 보시고, 활동별에 따른 특징을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강점과 뭐고 약점은 특히 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살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해서 질문하고 같이 생각하고 대화하라. 그런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 드렸는 것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회, 경험이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대화하고 뒷받침해주고 같이 시행착오 해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활동 1, 질문을 자꾸 해볼 줄 아는 능력. 활동 2,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왜 저래 됐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이런 사고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돼서 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낫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깊게 융통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대화가 돼서 그러면 또 더 낫게 그런 걸 이야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려면은 창의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방법을 자동차 운전을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의 기능과 전략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창의력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의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험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 DTCT 검사, 창의력 검사를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